일촌 신청이 도착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은 주식 상한가 알림도 로또 당첨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구석에서 깜빡이던 주황색 네이트온 알림창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대한민국에서 가입자 수 3,200만 명, 국민의 60%가 아닌 인터넷을 할 줄 아는 거의 모든 인간이 거주했던 세계 최초의 디지털 국가, 우리는 그곳을 싸이월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메타나 페이스북이 탄생하기도 전 이미 우리는 그곳에서 좋아요 대신 퍼가요를 눌렀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앞서 도토리라는 가상화폐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도토리만 3억 원어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일 때 싸이월드는 픽셀 쪼가리 옷과 배경음악을 팔아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도토리 제국은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운석 충돌 한 번에 공룡처럼 멸종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림 경제학은 단순히 추억팔이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고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오만과 관료주의가 어떻게 100원짜리 도토리 하나 남기지 않고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IT 역사상 가장 뼈아픈 부검 보고서입니다. 싸이월드의 시작은 실리콘밸리의 착오가 아닌 대전 카이스트의 한 동아리방이었습니다. 창업자 이동영. 그는 단순한 코딩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학도였지만 인터넷이라는 차가운 공간에 따뜻한 관계를 심고 싶어 했던 인문학적 기질의 몽상가였습니다. 1999년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였지만 이동영에게는 외로움의 바다였습니다. 왜 인터넷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성에 숨어 서로를 공격하는 게시판 문화 대신 실명을 기반으로 지인끼리만 뭉치는 폐쇄형 커뮤니티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신은 프리첼과 아이러브스쿨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 후발주자였던 싸이월드는 자금난에 시달리며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 없어 사채를 써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창업 5년차, 이동영은 폐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훔쳐보기와 꾸미기였습니다. 2002년 미니홈피의 탄생.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작은 방 한 칸. 사람들은 자신의 분신인 미니미를 꾸미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개당 100원, 10개에 1,000원 하는 도토리. 이 작고 하찮은 디지털 과일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하루 도토리 매출만 3억 원에서 5억 원, 연간 매출은 1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것은 아이폰의 앱스토어보다 무려 6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완벽한 디지털 아이템 생태계였습니다. 더 무섭게 작용한 것은 일촌 시스템과 파도타기였습니다. 오프라인의 인맥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온 이 시스템은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와 결합했습니다. 내 미니홈피가 남들보다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경쟁심, 그리고 헤어진 연인, 짝사랑하는 선배의 사생활을 합법적으로 훔쳐볼 수 있다는 은밀한 관음증. 싸이월드는 이 두 가지 욕망을 도토리라는 화폐로 환전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3년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이후 싸이월드는 대기업의 자본력까지 등에 업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갈라파고스에 갇힌 줄 몰랐습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의 한국 상륙. 이것은 싸이월드에게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의 종말을 알리는 멸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싸이월드의 주인 SK 커뮤니케이션즈의 판단은 오만했습니다. PC 화면의 감동을 모바일 작은 화면이 어떻게 대체하겠어? 우리는 이미 3천만 가입자가 있어. 굳이 앱을 만들 필요가 있나? 대기업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과 기존 웹 기반의 도토리 수익 모델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득권의 안일함.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글로벌 맹수들이 국경을 넘어 침공해왔습니다. 개방성과 간편함을 무기로 한 모바일 SNS 앞에서 폐쇄적이고 무거운 싸이월드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 장 올리려면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 하고 배경음악을 깔려면 도토리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 사용자들은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11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순간 싸이월드를 향한 마지막 신뢰조차 산산조각 났습니다. 신뢰를 잃은 플랫폼에 머물 유저는 없었습니다. 몰락은 비참했습니다. SK는 싸이월드를 분사시켰고 이후 주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전재환 대표 체제 하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주지 못해 서버 비용이 연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수조 원을 호가하던 기업이 전기세 낼 돈이 없어 데이터가 삭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3,200만 명의 추억이 인질로 잡힌 인질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싸이월드 Z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시도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표방하고 3차원 미니룸을 만들고 도토리를 암호화폐로 상장시키며 화려한 복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한 것은 세련된 3차원 그래픽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20년 전 촌스럽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의 사진첩과 다이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싸이월드는 과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앱은 잦은 오류로 먹통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추억팔이를 앞세운 코인 장사가 아니냐는 비판 속에 싸이월드는 다시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좀비처럼 잊혀가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실패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시대의 흐름인 모바일과 개방성을 거스르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플랫폼의 본질은 화려한 기능이나 수익 모델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연결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싸이월드 대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도토리 대신 유튜브 슈퍼챗을 쏩니다.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고 자신을 전시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립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자극적인 영상 대신 일촌 파도 타기를 하며 밤을 새우던 그 아날로그적인 불편함이 말입니다. 3,200만 명의 청춘이 잠들어 있는 디지털 납골당 싸이월드. 그곳에 묻힌 것은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2000년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미니홈피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때 애플을 씹어먹던 mp3의 제왕 아이리버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